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의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바를 배우다 보면 비슷해 보이는 두 개념인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가 있습니다. 둘 다 직접 인스턴스화는 못하고 다른 클래스가 구현이나 상속해야 쓸 수 있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할과 사용 상황이 명확히 다릅니다. 오늘은 둘의 차이와 언제 무엇을 써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들입니다. 먼저 왜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가 필요한지 짚고 둘을 한눈에 비교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터페이스의 사용법과 메서드 종류, 추상 클래스의 사용법과 생성자, 다중구현과 단일 상속 차이를 보고요. 후반부에는 다형성 활용, 선택 기준, 둘을 조합하는 패턴, 자주 하는 실수까지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동작을 여러 클래스가 공유해야 할 때 다형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직접 구현체에 의존하면 변경에 약하고 테스트하기도 어려워져요.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로 추상화하면 의존성 주입과 다형성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표를 보시면 추상화가 해결하는 세 가지 문제가 정리되어 있어요. 구현체의 간결합 대신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의존하고, 동작 확장이 어려운 대신 새 구현체만 추가하면 되고, 테스트 시 의존성 문제 대신 목구현체를 주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는 개체 지향 설계의 기본 도구예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가 비교되어 있어요. 왼쪽 인터페이스는 다중구현이 가능하고 필드는 상수만 가질 수 있습니다.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 디폴트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를 지원하고요. 생성자는 없어요. 오른쪽 추상 클래스는 단일 상속만 가능합니다. 인스턴스 필드를 가질 수 있고 모든 종류의 메서드를 지원하며 생성자도 있어요. 둘의 공통점은 직접 인스턴스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구체 클래스가 구현하거나 상속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페이먼트 인터페이스와 카드 페이먼트 클래스 예시가 있어요. 인터페이스 키워드로 정의하고 구현 클래스는 임플리먼트 키워드로 연결합니다. 인터페이스 안의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앱스트랙트인데 이 키워드를 생략해도 자동으로 적용돼요. 가장 큰 특징은 한 클래스가 여러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플리먼트 뒤에 콤마로 나열만 하면 돼요. 이게 다중구현이라고 부르는 자바의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인터페이스의 메서드 4가지가 정의되어 있어요. 추상 메서드는 시그니처만 정의하고 구현체가 반드시 구현해야 합니다. 디폴트 메서드는 자바 8 이상에서 추가된 기능으로 인터페이스 내에서 기본 구현을 제공할 수 있어요. 스태틱 메서드는 인터페이스 자체에 속한 유틸 메서드고요. 프라이빗 메서드는 자바 9 이상에서 추가된 기능으로 디폴트 메서드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헬퍼 메서드입니다. 자바 8부터 디폴트 메서드가 추가되면서 인터페이스가 훨씬 유연해졌어요. 기존 인터페이스에 새 메서드를 추가해도 모든 구현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게 됐거든요. 코드를 보시면 다이아몬드 다종상속 문제 예시가 있어요. 워커블과 스위머블 두 인터페이스 모두 무브라는 디폴트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저 클래스가 이 둘을 모두 구현하면 컴파일러가 어느 무브 메서드를 써야 할지 모호해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은 구현체에서 명시적으로 오버라이드 하는 거예요. workable.super.move 같은 구문으로 어느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를 쓸지 명시적으로 선택합니다. 자바가 다중상속의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명시적 분리 메커니즘이에요. 코드를 보시면 애니멀 추상 클래스와 도그 클래스 예시가 있어요. abstract, 키워드로 클래스와 메서드를 표시합니다. 사운드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라 자식 클래스가 반드시 구현해야 하고, 인트로듀스 메서드는 일반 메서드라 모든 자식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핵심 차이는 인스턴스 필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임 같은 인스턴스 필드를 정의하고 자식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화 자체는 안 되지만 자식 클래스가 익스텐주로 상속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코드를 보시면 애니멀 추상 클래스에 생성자가 있어요. 프로텍티드 키워드로 정의되어 있고 네임 필드를 초기화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화는 못하지만 생성자 자체는 정의할 수 있어요. 자식 클래스가 슈퍼 호출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때 공통 초기화 로직이 실행됩니다. 이 부분이 인터페이스와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예요. 인터페이스는 인스턴스 필드가 없으니까 생성자 자체가 필요 없거든요. 추상 클래스의 생성자는 인스턴스 필드 초기화와 공통 셋업 로직을 위한 거예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상속 관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자바는 클래스 단일 상속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도구는 애니멀 하나만 상속받을 수 있어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터페이스 구현인데, 인터페이스는 다중 구현이 가능하니까 도구가 스위머와 러너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요.
PC는 애니멀과 무관하지만 스위머만 구현해서 동일한 무브 메서드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터페이스의 강점이에요. 클래스 계층과 무관하게 공통 동작을 통합할 수 있거든요. 단일 상속의 한계를 인터페이스의 다중 구현이 보완해주는 구조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노티파이어 인터페이스와 얼러 서비스 클래스가 있어요. 얼러 서비스는 노티파이어 리스트만 의존하고 새 메시지가 오면 리스트의 모든 노티파이어에게 샌드를 호출합니다. 클라이언트 코드는 인터페이스만 의존하니까 구현체가 무엇이든 영향받지 않아요. 만약 이메일 노티파이어, 슬랙 노티파이어, SMS 노티파이어 같은 새 알림 채널을 추가해야 한다면 노티파이어 구현체만 새로 만들면 됩니다. 얼러 서비스 코드는 한 줄도 수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개방 폐쇄 원칙이고 인터페이스 기반 설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표를 보시면 인터페이스 기반 설계가 적합한 4가지 상황이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 동작을 조합해야 할 때, 즉 한 클래스가 여러 역할을 동시에 가져야 할 때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 무관한 클래스 간 공통 동작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컴퍼러블이나 시리얼라이저블 같은 자바 표준 인터페이스가 그렇죠. 상태 없이 구현, 강제만 필요할 때도 인터페이스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스프링 의존 주입 대상은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추상화하는 게 표준 패턴이에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을 정의할 때 인터페이스를 쓰는 거죠. 표를 보시면 추상 클래스가 적합한 3가지 상황이 정리되어 있어요. 공통 상태와 일부 다른 동작이 있을 때 추상 클래스가 적합합니다. 인스턴스 필드와 일반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 공유할 수 있어요. 템플릿 메서드 패턴에도 적합한데요. 큰 흐름은 부모 클래스가 정의하고 일부만 자식이 구현하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강한 이저 관계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애니멀과 도구 같은 분류 체계에 추상 클래스가 자연스러워요. 한마디로 무엇이다라는 관계와 공통 구현이 필요할 때 추상 클래스를 씁니다. 인터페이스가 has a 능력을 표현한다면 추상 클래스는 is a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코드는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를 조합하는 실무 표준 패턴의 예시입니다. 리포지토리 인터페이스로 명세를 정의하고 앱스트랙트 JPA 리포지토리 추상 클래스로 공통 구현을 제공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서 동시에 자식 클래스가 결정해야 할 부분을 추상 메서드로 남겨두는 거예요. 유저 리포지토리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고 get entity 클래스 메서드만 구현하면 됩니다. find by id 같은 공통 로직은 추상 클래스에서 자동으로 제공받고요.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명세를 명확히 하고 추상 클래스로 공통 구현을 재사용하는 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다음은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 상수를 일반 변수처럼 동작하길 기대하는 경우예요. 인터페이스 안의 필드는 자동으로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이라 인스턴스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스턴스 필드가 필요하면 추상 클래스나 일반 클래스를 써야 해요. 두 번째는 추상 클래스로 충분한데 인터페이스를 남용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메서드에 디폴트 구현을 넣은 인터페이스는 사실상 추상 클래스 역할이라 그냥 추상 클래스로 만드는 게 더 적절해요. 세 번째는 인터페이스 디폴트 메서드에 비즈니스 로직을 누적하는 경우예요. 디폴트 메서드는 호환성 유지용으로 도입된 거지 비즈니스 로직 저장소가 아닙니다. 50줄짜리 로직이 디폴트로 들어있다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다중 구현이 가능하고 상수 필드만 가지며 추상, 디폴트, 스태틱 메서드를 지원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단일 상속만 가능하고 인스턴스 필드를 가질 수 있으며 생성자도 있어요. 디폴트 메서드는 자바 8부터 도입된 기능이고 다이아몬드, 다중 상속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중 구현은 한 클래스가 여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고 단일 상속은 클래스 부모는 하나만 가능해요. 선택 기준은 동작 조합이 필요하면 인터페이스, 공통 상태가 필요하면 추상 클래스입니다. 조합 패턴으로는 인터페이스로 명세를 정의하고 추상 클래스로 공통 구현을 제공하는 구조가 실무 표준이에요. 실무 팁을 4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프링비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의존하면 테스트 목 주입이 쉬워집니다. 둘째, 인터페이스 디폴트 메서드는 호환성 유지 용도로만 쓰고 비즈니스 로직을 누적하지 마세요. 셋째, 이즈어 관계와 공통 상태가 있으면 추상 클래스, 할 수 있다는 능력 표현이면 인터페이스를 쓰세요. 넷째,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 조합으로 명세와 구현을 분리하는 게 표준 패턴입니다. 오늘의 자바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